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또다시 거론되면서 미국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88% 하락하고 S&P 500이 2.12%, 다우도 1.78%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기방어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수일 안에 러시아의 침공의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시장은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당연하게 이렇게 되니까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1%가 넘게 떨어지면서 271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하듯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려 가던 시장이 오전에 한 10시 반을 넘기면서부터 강하게 이제 살아나는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앞장서서 매수를 큰 폭으로 해나가면서 지수는 빠르게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 중간에 미국의 주요 선물 지수들이 플러스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지수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 이제 보합선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이 코스피 시장은 결국 종가 무렵에서는 보합으로 그래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오늘 빨간 색깔을 나타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하는 쪽에 서 있었고 개인과 기관은 이제 순매수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연계금이 초반에 매수를 쭉 끌고 나서다가 오후가 되면서 금융 투자도 다시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면서 여타의 투신 보험 할 거 없이 오늘은 이제 기관들이 전부 매수로 오후 들면서 돌아서면서 기관 매수 총량을 서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1,02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44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44.52포인트, 어저께보다 0.43포인트 올랐으니까 퍼센테이지로는 0.02%. 그러니까 그냥 보합이다. 그런데 색깔이 빨간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시작은 1.38%나 확 밀리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곧바로 시작하자마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이 됐고 지수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권을 지켜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빨간 색깔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오후에 매도에 섰던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한 오후 2시쯤 지나면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기관만 순매도한 걸로 이렇게 되고 외국인은 다시 순매수를 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4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좀 많이 매수하다가 지수가 이제 상승폭이 커지니까 늘 하는 대로 다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면서 개인들은 오늘 11억 정도 순매수한 걸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순매도 361억 이렇게 됐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81.71포인트 어제보다 0.86%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팔았어요. 그러면서 선물도 팔았습니다. 선물을 2,43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물 매도, 현물 매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
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뭐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그 미국의 자일링스하고 손잡고선 그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메릴린치가 좀 샀어요.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오늘 0.88% 800원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요즘 이제 그 리오프닝 관계 때문에 화장품, 여행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비교적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 뭐 당연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화장품 주가 연일 이제 그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색조 화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도 다음 주부터 그 마스크 착용 지침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거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마시는 술, 그 주정, 주류 이쪽이 또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왔지만 내일부터 우리 이제 그 거리두기가 새로운 형태로 되는데 9시가 10시까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이제 1시간 늘어나니까 그 사이에 더 마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진로가 출고 가격을 7% 인상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정 가격 오르지, 또 그 소주의 병뚜껑 있죠. 그 가격도 인상이 돼서 다른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역시 또 배합 사료, 곡물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 이쪽이 또 상대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쪽이 밀하고 옥수수 이거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가 시끄러우면 그런 가격, 곡물가가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첨가제 수요도 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좀 할까 이럽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콘텐코하고 백오데이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현물가보다 선물이 비싸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현물 가격보다 선물이 비싼 상태를 우리가 콘텐코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현물 가격보다 선물이 더 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면 브런치 카페, 100만 개미 안에 브런치 카페의 주말에 그 15번째 강의 중에서 선물 거래 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8.15 모니터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주말 동안에 나가지 않을까. 이제 요즘 제가 다른 뭘 좀 하고 있어서 바빠갖고 오늘 길게 못 찍었어요. 그래서 한 2편 정도로 편집돼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러시아 침공에 관련된 문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다고 이제 과거에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르는 향후 전략. 우리는 어떤 전략을,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그룹 주가의 문제, 이거 이제 사도 되나, 언제부터 사도 되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100만 개미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쉬니까, 이제 오늘 하고 저희는 이제 월요일 날 또 하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브런치 카페도 좀 찾아보시고, 또 8.15 모니터도, 저 나오는 거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향후에 러시아 침공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는 수시로 시장에 나타나서 우리 발목을 잡을 거로 예상이 돼요.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관한 이 재료는 이제 좀
만성화돼 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도 미국 시장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늑대가 와요. 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뭐 늑대가 와요. 이게 이제 거듭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은 약해지죠, 시장에. 근데 우화에도 나오지만 결국 나중에 늑대가 옵니다. 근데 이제 뭐 늑대가 왔는데 아무도 안 내다봐서 양치기 이 소년이 늑대한테 먹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럴지라도 어쨌든 간 이런 동일한 자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이게 전쟁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쪽에 이제 전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이거를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거를 그 전쟁으로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봤어요. 이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그럼 시장 작살나냐.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나. 이걸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불안해 하시니까. 이게 사실 러시아가, 최근에 재미 좀 봤죠. 카자흐스탄. 이 카자흐스탄도 소비에트 연방에 있다가 이제 분리독립했다가 최근에 러시아랑 군사동맹을 맺었잖아요. 카자흐스탄이.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막 소요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거를 요청한 거예요. 러시아에다가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 소요 사태가 났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역시 그때도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한 10일 만에 완전히 평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카자흐스탄하고 이렇게 군사를 포함한 동맹을 이제 맺어서 옛날 연방처럼 이제 된 거예요, 다시 그쪽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터진 일은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문제가 이게 처음에 아니잖아요. 이게 2014년도에 지금 이제 흑해 쪽에 이렇게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크림반도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크림반도를 병합해 버렸잖아요. 러시아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크림반도, 크림섬, 여기도 우크라이나 거죠. 우크라이나 건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안에 늘 러시아가 쓰는 방법이에요. 친러시아 쪽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소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독립한다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부에 그 두 개 주 있잖아요. 동부에 그 두 개 주도 독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저께 박격포 포격을 받았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그 독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 두 개의 주를 장악하면 소련이 그 흑해로 나가는 데가 굉장히 더 용이해지고 넓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협상에서 밀려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못 막는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해서 미군 그 무기가 거기 들어온다 그래도 굉장히 뺑뺑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반드시 그 크림반도 그 병합했던 2014년도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유사하니까 그쪽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 시장에 얼마나 이번에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크림반도가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군이 들어갔잖아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런 다음에 그 크림반도의 친러시아 쪽 세력에 의해 가지고 독립 선언하고 그거를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90몇 %인가 해서 크림반도 독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 얘기는 그거는
국민 투표를 해야지 주민 투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동쪽의 두 개 주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림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고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랑 뭐 정상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합병을 맺고 뭐 이런 수순이에요. 지금 되게 유사하잖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가려는 게 지금 이제 그런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 러시아가 가만히 있다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쪽의 두 개 주가 거기는 이미 친러시아계 민병대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뭔가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뭐 새로운 그 지난번에 주민투표에 이미 90% 이상 독립을 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예, 그러면 이제 과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2014년도에 그 3월에 이제 이런 크림반도 일들이 터지기 시작해서 러시아군이 막 진주하고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시장도 한 5%,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예, 뭐 그냥은 아니고 최저점만 비교하면 한 5% 남짓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4월달까지 걸쳐서. 그러고는 5, 6, 7, 8 계속 올랐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그 분석가들이 오래 못 간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게 이제 이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반드시 같을 수는 없지만 S&P 500도 당시에 한 달 남짓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상승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3년도에 S&P 500이 한 12% 가까이 연초 대비 상승하면서 그 해를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2013년 그래서 이번에도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끌어다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많은 분석가들이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오펜하이머라는 이제 그 전략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최근에 며칠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충격은 지난번보다 강할 수 있다. 이번이 이제 크림 반도 사태보다는 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영향력은 굉장히 짧을 것이다. 시장의 영향력은 굉장히 짧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들은 뭐냐면 실제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침공이 되면,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는 항상 최악을 이제 본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공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협상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충격은 적을 것 같고, 지금 뭐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몇 차례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자면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1차 예방주사 맞고 2차 뭐 3차 이렇게 계속 이게 뭐 공격한다 그랬다 아니고 또 한다 그랬다 아니고 이러면 이제 이게 시장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정작 공격하면 드디어 했구나. 그래서 이제 며칠 영향받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럴 거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한참 후에 실제로 막 그 러시아군이 진주에서 들어간다 그래도 진격해서 그런다고 해도 군사행동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충격은 없을 거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그때 막 무서워서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이게 그런 문제로 주가가 밀리니까 이거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쟁을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다 어쩌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할 수 없지만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둔다라는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당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우선 이렇게 이제 한번 오늘 다시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선 현재 우리가 이 시장에서 좀
합리적으로 상상을 해보자. 그런 거죠. 이건 상상입니다. 꼭 시장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놓는 건 좋잖아요. 그걸 꼭 뭐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괴롭히는 게 크게 두 개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연준의 긴축이에요. 근데 이 연준의 긴축은 우리가 예방주사를 너무 세게 맞아서 여러 번, 이거는 좀 내성이 생겼어요, 시장이. 그래서 그저께도 연준 회의록이 발표되니까, FOMC 회의록 발표되니까 예상 같은 거랑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이 연준 위원들한테서 나온다 그래도 그게 다 우리가 상상해서 이미 시장이 위축됐던 범위 안에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부터는 그냥 정작 3월에 FOMC가 이제 그 금리 올리는 거 이것뿐이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벤트만 남은 걸로 된 그 재료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미리 걱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러시아 침공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전쟁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미국, 러시아, 유럽 이게 다 생각이 달라요. 심지어 우크라이나하고도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상당히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옛날에 이라크 사태에서도 그랬지만 뭐죠? 공화국 수비대 굉장히 세다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실 허당이었다 이랬는데 지금 그냥 뉴스나 흘러다니는 거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상당히 강하다 생각보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붙어봐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양쪽이 다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주한다 그래도 오래 이 전쟁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 러시아도 그렇게 사정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긴급하게 손을 대서 정리를 못하고 이게 질질 끌어서서 11월에 중간선거로 가면은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결코 유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쟁 일으키고 이런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2014년도에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방클로시아, 그게 이제 푸틴의 은행이다라고 이제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 러시아의 주요 인사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협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본다는 거죠. 바로 이제 양국의 그 장관들이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협상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순간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이런 악재 공백 현상이 나타난다. 악재 공백 현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이 이런 기회를 그냥 놔둘 리가 없다. 특히 우리는 그렇다고 그래도 외국 투자하는 헤지펀드나 이런 성향의 공격적 성향의 자금들이 그냥 둘 리도 없고 그런 자금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이제 움직이는 게 꽤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식을 사서 파는 것만 하지만 얘들은 이제 그 현물도 현물이지만 현물보다도 다른 파생 쪽에 상당히 많이 무게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파생의 기준점이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돼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동시만기일인 3월 12일이 지나면서 이제 편입이 되니까 지금은 에너지솔루션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코스피 200 지수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구태여 그때까지 에너지솔루션 갖고 그렇게 빡세게 힘쓸 것 같지 않다는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도 되는데 파생의 기준점도 안 되는 종목을 자꾸 시가총액 2위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아니었지만 사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그 움직임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은 다시 말해서 코스피 200의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 지수를 컨트롤한다는 게 뭐냐면 파상의 기준점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 무슨 얘기인지가 감이 잡히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3월 10일 날 만기일 날 자기 포지션을 여러 가지 형태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이 이게 제가 2월 16일 그러니까 15일 지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진다. 오늘도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회복을 시키는 회복력이 강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다음 주서부터 우리 생각보다 의외로 빠르게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갈 경우에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그렇게 상승 기조로 가서 다음 달에 동시만기일에 임박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놔줘야죠. 그때 흥분해서 이제 되는 거야 하고 들어가면 역공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2월 15일까지 기본 세팅을 하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을 앞날을 그렇게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시장에 악재 공백이 나오는 거는 그런 자금들한테는 아주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엔 이걸 가만둘 리가 없다. 그런데 3월 10일은 용케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누군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만기일 날 뭐 막 후끈 달아서 이제 희망이 나올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조심하자. 이 타이밍이 좀 그렇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되시면 8.15 모니터 다시 보세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제가 슬곤생의 노래 하나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 OST인데 저도 드라마 잘 안 보지만 이거는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유하고 이성균 씨하고 주연으로 나왔던 거기에 OST 어른이란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녹음하면서 우리 주디니 여러분이 어른 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 많이 여러 번 들어주시고 저는 이래요. 주식시장이 어렵고 힘들고 삭막하고 드라이하고 그렇지만 이게 주말까지 여러분들이 시장에 이렇게 몰입돼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는 가능하면 시장에서 좀 떨어져서 좀 잊어버리시고 좀 기본 공부하시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주에 우리가 또 다시 전투를 하죠. 쉬지 않으면 그거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월요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죠. 프레지던트 데이니까 그리고 그 관계없이 우리는 열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